누군가에게 잔뜩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내가 자꾸 내 신경을 건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을 바보로 만들며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남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남편과 여행을 하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문제는 그 짜증을 남편한테 낸다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은 내가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낸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이 주변에는 밥 먹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미리 식당 조사를 해놨을 텐데 남편은 나를 배려하지 않아. 머릿속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 사건 자체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제가 부여하는 의미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여행을 즐기던 남편은 제 짜증으로 인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데이비스 번스의 필링 굿이라는 책을 통해 분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번스는 스탠퍼드 정신과 교수인데요. 이 책이 우울증 환자를 위한 자기계발서 중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책에는 우울증 예방과 자살 충동 극복하기, 일상의 스트레스와 긴장 극복하기 등 좋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기분 다스리기 실전 기법 중 분노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알아차리기 힘든 인지 왜곡에 의해 생겨납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을 때는 많은 지각이 뒤틀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류에 빠집니다. 화가 날 때 일어나는 인지 왜곡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독심술의 오류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의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동기를 만들어내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이 되먹지 못했어. 부당하고 편협한 인간이야. 원래 저런 인간이야. 멍청해서 그래. 조에는 남편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요일에 음악회에 가기보다는 집에 앉아 축구 중계를 보는 게 더 좋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아.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불공평해. 문제는 조앤의 해석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분명히 조앤을 사랑합니다. 또 항상 제 고집만 내세우는 것은 아니며 일부러 불공평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마침 이번 주 일요일에 선두 다툼을 벌이는 두 팀이 맞붙게 되었고 그 경기를 꼭 보고 싶었을 따름이죠. 매일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 해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인지왜곡의 두 번째 형태는 낙인 찍기입니다. 우리의 화를 돋운 대상을 얼간히 쓸모없는 인간 똥덩어리라고 묘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철저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낙인 찍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근본이 나쁘다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싫어하는 단점만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낙인 찍기는 얼토당토하는 분개심과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왜곡된 사고 과정입니다.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아무리 우겨댄다 해도 상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침소봉대입니다. 부정적 사건의 의미를 침소봉대하면 감정 반응의 강도나 지속기간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도착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참을 수 있으니까 이미 참고 있는 것인데 어째서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버스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므로 이런 식으로 한술 더 떠서 소갈이하며 자기 연민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인지왜곡은 꼭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식의 부적절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자신은 예약 명단에서 빠진 채 객실이 모두 찼다고 해봅시다. 아마 우리는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지.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호텔 직원이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좌절감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약이 누락된 것은 안타깝지만
누군가 고의로 한 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호텔 직원이 특별히 멍청한 사람일 리도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실수는 벌어졌습니다. 남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단지 스스로를 비참하고 대책 없는 처지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아무리 화를 내봤자 없는 방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다른 호텔로 가서 방이 있는지 알아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는 비합리적 사고는 언제든 그 자리에서 욕구를 충족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 예를 들면 사랑, 애정, 지위, 존경, 신속함, 완벽함, 친절함 등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영원히 기쁨을 느끼지 못하거나 죽고 말 것이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황 상태나 분노에 빠진다. 언제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태도는 자기 패배적 분노를 일으키는 중요한 근거다. 분노는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분노란 자신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므로 결국 도덕적 감정이며 이 정당한 감정을 가라앉히기는 정말 싫을 것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칸 기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공책에 두 칸을 그린 후 나란히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목록을 살핀 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비용과 이익 중 어느 쪽이 큰지 살펴본다면 화를 내는 것이 정말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밝혀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책 속에 소개된 사례를 살펴봅시다. 수와 조는 재혼한 부부입니다. 수는 31살의 여성이고 남편 조는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존에게는 전처와 낳은 10대 딸 샌디가 있습니다. 존이 시간이 없는 탓에 수는 자주 박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존이 자신에게 그다지 시간을 할애하지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는 두 칸 기법을 이용하여 화를 내었을 때의 장점을 적어봅니다. 기분이 좋아지겠지. 내가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존이 확실히 알게 되겠지. 나도 화내고 싶을 때는 언제든 불끈 성을 낼 권리가 있어. 단점도 적어봅니다. 존과 사이가 더욱 나빠지겠지. 존이 나를 멀리하려 들 거야. 벌컥 화를 내고 나면 죄의식을 느끼고 자학하게 될 거야. 수는 표를 그려 평가해 본 결과 분노의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는 10대 딸 샌디가 제멋대로 아빠를 부려도 남편이 오냐오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럴 때도 두 개의 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화가 치밀 때 머릿속을 스치는 갖가지 격양된 생각을 적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 좀 더 가라앉으면 좀 더 객관적인 이성적 생각을 적습니다. 그녀가 쓴 격양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감히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니. 샌디가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어. 존은 멍청이야. 샌디는 아빠를 이용하고 있어. 이성적 생각도 적어봅니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존은 내 말을 귀담아 듣기는 해. 샌디는 공부를 싫어하니까 그게 샌디의 문제야. 샌디가 나와 존의 시간을 뺏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나는 다 큰 여자잖아. 어느 정도는 혼자 지내는 것도 견딜 수 있어. 존이 샌디를 도와주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빠져 있어야겠어. 수는 자신이 느끼는 질투와 분노를 적으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샌디가 아빠를 조종하려 하는데도 존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여전하지만 존도 잘못을 범할 권리가 있다고 수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는 존을 밀어붙이는 행동을 덜하게 되었고 존은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아졌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을 고집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는 스스로 착하고 성실한 아내라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규칙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존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베풀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느꼈지요. 그리하여 수는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남편의 관심과 존중을 얻어내려고 끝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수는 자신의 사랑 규칙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긍정적 태도로 존을 대한다면 나를 애정어린 태도로 대해줄 거야. 설사 존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자존감을 유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어. 자신의 기대를 더 현실성 있게 바꾸자
수의 기분과 자존심도 더 이상 남편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받은 만큼 즉시 베푼다는 것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호동의, 의사소통, 타협, 성장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대부분 남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동의해주지 않을 때, 또는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자존감 상실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노는 항상 부적절합니다. 좌절감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일은 언제나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좌절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현실을 우리 기대에 맞게 변화시킬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늘 실현 가능하거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기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분노는 거의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맵니다. 분노를 자아내는 생각에는 대부분 왜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심술의 오류, 침소봉대, 낙인찍기, 꼭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의 왜곡을 바로잡으면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민다면 화가 났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두 칸에다 나란히 기록하는 두 칸 기법을 활용해 봅시다. 격양된 생각과 이성적 생각도 적어 봅시다. 욱하고 폭발하는 성향을 제거한다면 더 나은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필링 굿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